네, 저는 혹시 이제 이번 지구과학에서 가장 많이 틀린 지질학 문제 두 문제를 강의할 제프티라고 하고요. 이번 문제 바로 읽어봅시다. 그럼 17번. 그림가는 해령과 변환단층에 분포하는 어느 지역을 A 구간을 직선으로 이동하며 측정한 해양 지각의 나이를 나타낸 것이다. 해령과 변환단층은 점선상에 분포하고 점선상에 분포를 한다고 아이디어하게 줬어요. 자, 해양파는 해령의 90도 방향으로 이동하며 이동 속도는 1cm per 년으로 일정하다. 뭐 그냥 일반적인 아이디어란 해령이네요. 그래서 기역 디귿은 판과 함께 이동하는 지점이고 니은만 판의 경계에 위치한 지점이다. 기역과 디귿이 판이랑 같이 움직인대요. 그리고 일단은 먼저 가와 나의 그림을 확인해 봅시다. 우리가 일단 맨 먼저 해령이랑 변환단층이 있다고 했죠. 지구가 특히 지질학 안 해보신 분을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해령은 땅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단면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는 땅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로 밀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용암이 올라오고 있고요. 멘틀이 올라오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변환단층인데 위에서 봤을 때도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겠죠. 이거는 우수양. 우리가 판을 잡고 내 눈앞에 있다고 쳤을 때 오른손을 내리면 우수양이라고 하고요. 그럼 반대로 왼손을 내리면 뭐라고 부르겠어요? 좌수양이라고 부릅니다. 이 개념으로 이거를 입체적으로 좀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주사위 두 개가 이렇게 서로 쓸리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사위 두 개 혹은 내지는 떡 두 개가 이렇게 쓸리면서 지나가는 거를 변환단층 혹은 보존반단층이라고 불러요. 얘가 변환단층이다 하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은 어디엔가 해령이 있대요. 해양 지각의 나이. 여기가 제일 젊네. 여기가 제일 젊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그러면 단면으로 봤을 때 여기가 제일 젊으니까 해령이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해양 지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점을 그어보니까 여기 변환단층이 있다고 했지. 그럼 평행하게 움직여줘야 됩니다. 평행하게 움직이니까 우리는 한 케이스로만 고정을 해줍시다. 이렇게 움직인대요. 땅이. 해양 지각의 나이는 기역이 디귿보다 많다. 어떤 케이스에서도 서로 나이는 비슷할 거예요. 어떤 케이스에서도 나이는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가도 똑같고 이렇게 가도 똑같고, 그러면 이거 기역은 틀린 말 되는 거네요. 자, 니은 지진과 화산 활동이 모두 활발하게 일어난다. 여기 판의 경계에 위치했대요. 판의 경계에 위치한 곳이니까 그러면 변환단층이 있어줘야 되잖아요. 여기가 해령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아이디어는 해령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거 좀 위험한 그림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두 번째 아이디어는 이렇게 무슨 생겼습니다. 말인가 했네. 갑자기 잠이 확 깼네. 어우 깜짝이야. 여기 독일 사람 없어. 얼마나 다행이야. 다시글 해주세요. 잠깐 졸았어요. 네, 오른손 들 때 조심하세요. 점선. 아무튼 여기가 해령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아마도 여기 판 보정 경계 부분이네요. 니은 활발하게 안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기응년 다 지우면 디귿 남네요. 정답이 디귿. 쉽죠? 이거는 되게 쉽게 풀었습니다. 이거는 경계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면 어디서 어떻게 판이 갈라졌느냐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선 외워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판 모양 잘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이거 풀 때 판 모양이 이렇게 생겼더라 하는 거 기억하면은 이거 이동속도 아이디어하게 움직이네 이딴 거 다 필요 없죠. 그래서 요거는 낚시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20번 문제. 만약에 제프티 방송을 보셨다면은 무조건 맞출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요.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26년도 수능, 25년에 쳤던 수능에도 나왔던 문제고, 제프티가 직접 친히 동위원소 지질학 할 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 만약에 제프티 구독자인데 틀렸다 하면은 절대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26년도 같은 경우에는 문제 6개 다 맞출 수 있고요. 이번 거는 4개 정도 맞출 수 있습니다. 아무튼 가봅시다. 그림가는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는 방사선 원소 X의 함량 퍼센트에 대한 와이퍼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화성암 A와 B는 X와 Y 중 서로 다른 한 종류만 갖고 있다. A와 B가 뭐 갖고 있는지 모른대요. 그런데 각각
처음 함량에 A는 18%를 가지고 있고 B는 72%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X의 반감기는 0년이라고 하고 퇴적암 C에 중요한 정보가 나왔습니다. 암모나이트 화석이 발견된대요. 그러면 퇴적암 C는 아마 중생대일 겁니다. 암모나이트는 중생대에서만 발견되는 표준 화석이에요. 여기서는 중생대라는 시점을 특정해 주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먼저 중생대의 범위부터 우리가 배우고 가야 되는데 제가 625를 잊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지질 시대를 거꾸로 가볼 거예요. 6천만 년 전, 그리고 2억 5천만 년 전, 그리고 이제 5억 년 전. 이 기준이 뭐냐면 고생대 시작, 중생대 시작, 그 다음에 여기는 누구겠어요? 신생대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신생대 시작. 그래서 625를 잊지 않으면 이거 절대 틀릴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중생대 범위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얘는 2.5 GA에서 0.5 GA 범위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선후관계 너무 명확하죠? 지금 부정합으로 덮고 있어요. 제프티의 지사학 개론 시간 들어봤으면은 여기서 누가 먼저 생겼는지 알 수 있겠죠. A가 제일 오래됐고요, B가 다음으로 오래됐고 C가 제일 젊은 녀석입니다. C가 제일 젊은 녀석인데 중생대라고 했잖아요. 그럼 최소한은 C보다는 오래됐겠구나, 중생대 이 범주보다는 오래됐겠구나. 자, 그럼 풀어봅시다. Y의 반감기는 1억 년이다. 여기 퍼센트 나와 있네요. 먼저 X가 2억 년의 반감기를 가진다고 했으니 X의 퍼센트가 50%가 되었을 때 Y의 N%는 0.5래요. 그러면 Y는 25%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Y는 2억 년 됐는데 25% 줄었어요. 이거 4분의 1이죠. 어떻게 해야 되냐? 2분의 1 빠져야 돼. 2분의 1 빠져야 먼저 2분의 1 생기죠. 근데 4분의 1보다 빠져야 되니까 4분의 1. 그러면 Y의 반감기는 적어도 1억 년이겠구나. 왜냐면 지금 Y가 4분의 1만큼 쪼그라들어 있어요. 그래서 Y의 반감기는 1억 년이다. 기억 풀었습니다. B에는 X가 포함되어 있다. 이제 누가 어디에 있는지 맞춰줘야 됩니다. 그냥 이거는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B가 72%예요. 2% 1보다 작죠. 2분의 1보다 큽니다. 는 4분의 1보다 작고 8분의 1보다 큽니다. 얘는 반감기 한 번도 못 겪었고, 그리고 얘는 반감기 여러 번 겪었어. 2번 이상 겪었다고 합니다. 일단 최소한 A가 B보다 먼저 생겼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퍼센트로 한번 잡아봅시다. 만약에 A가 X를 가지고 있다. Y가 반감기가 되게 짧아서 조금만 시간 지나도 확 줄어듭니다. 근데 많이 줄어든 게 지금 사실 A라서 얘가 Y 들고 있어요. 왜냐면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얘가 18%고 72%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바로 찍을 수도 있습니다. 니은 맞다고 나옵니다. 그냥. 그럼 문제점은 이제 A의 절대 연령은 2.6억 년보다 작다인데 A가 Y를 가지고 있는 1기가이어의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0기가이어 반감기를 무조건 겪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2.5억 년 지났을 때 16.25%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갖고 있는 게 18%밖에 안 됐기 때문에 2.5억 년보다 무조건 젊게 됩니다.